네, 안녕하세요. 시와여권에서 군사통번역 강의하고 있는 강춘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암살자라고 하는 어, 제목을 달고 있는 지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이제 보시죠. MQ-9이라고 하는 이 항공 기종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무인 항공기죠.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데 이에 그 첫 공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련해서 그 저희 이제 블로그에 오시면은 관련된 그 음원, 지문 다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은 첫 번째 그 제목부터 이제 정리를 해보실까요? 어, 리- This is a reportage about the hybrid operation conducted at Kunsan base along with the F-35Bs, which were uh, unveiled for the first time, and the aircraft's modern name is MQ-9 Reaper, and it's nicknamed the Assassin in the Air. 자, 암살, 몰래 다가와서 이제 그 살해를 하는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어세신이라고 이게 실제로 묘사가 그렇게 나와 있긴 한데요.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 잘못 쓰면 이제 암살자를 이제 어세신 잘못 쓰면 물론 여기는 항공기를 이제 묘사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겠죠. 그런데 몰래 다가와서 이게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 몰래 다가와서 잡는다는 의미로 밑에 여기 보시면 헌터 킬러라고 조금 전에 우리가 MQ-9 있죠? 그 기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터 킬러, 몰래 다가와서 헌터에서 죽이는 그 암살자 이렇게 하시고요. 관련해서 같이 정리해 주시면 아주 좋은 게 이 헌다운이라고 있죠? 사냥할시 몰래 와서 잡는다는 의미로 이제 다운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암살로 직접 쓰기는 좀 묘사가 아니면 그렇고 실제로 이거는 이 쫓아와서 그러니까 추적해서 소탕한다는 의미로 그 정리를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제목에 르뽀라고 나와 있죠. 그 르뽀 이게 그 불어인데요. 그래서 이 그냥 단순 보도 그 리포트하고는 틀리게 현장에 가서 그 직접 기자가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한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뭐 뉴욕 타임스 기사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기자가 which clothes come alive of runways 이렇게 해서 직접 런웨이 있죠? 그 공연, 이 모델들, 어, 활동하는 무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옷이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벗겨졌나 봐요. 그런 상황을 직접 이제 기자가 보고 현장에 가서 기사를 쓴 거죠. 리포티지라고 이렇게 그 르포 국어로는 이렇게 하시니까요. 써주시면 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반 거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는 이게 이제 항공기의 종류를 앞에 이 약자만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이터, 즉 전투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the F 그 fighter jet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시면 더 좋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과 공개라는 말도 경우에 따라서 다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요. 살펴보실까요? 일단 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아니든 제일 무난한 게 언베일이 됩니다. 언베일이 되고요. 동상 같은 것들을 이제 공개한다 그럴 때는 언베일을 이제 꼭 쓰셔야 되고요. 베일에 가려졌던 걸 벗겨서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고 정부가 이제 직접 그 정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disclose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정식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대 공개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럴 때 부대 공개 행사는 저걸 쓰십니다. 그 오픈 하우스라는 말을 써요. 그 열어서 자기가 있는 곳을 열어서 개방해서 다 들어오게 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게 군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그 군사적으로 하는 공개이지만 이거는 그 부대처럼 어떤 그 건물 시설이 있는 게 아니죠. 늘 옮겨 다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군함 공개 같은 경우에는 오픈 하우스가 아니라 오픈 데이라고 합니다. 또 오픈 데이 이벤트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복합이 있죠. 이 직접 물리적으로 복합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핵융합 하면 뉴클리어 퓨전이죠. 그런데 이제 이 묘사로 할 때는 이게 바뀌어서 복합 쪽을 어 이제 convergence 융복합할 때 이 복합 쪽을 어, 퓨전, 그러니까 헷갈리실 텐데 융합이 직접 핵융합할 때 퓨전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묘사할 때는 복합을 퓨전으로 가고 이 융합은 컨버전스라는 말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복합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이제 특히 이제 군사에서 할 때 쓰시는데요. 복합 하이브리드 이렇게 쓰는데 군사에서는 이 복합 컨테이너라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복합이 이 컨테이너가 여러 수송선을 거치게 된다는 의미의 복합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트랜스포테이션 모드 할 때 모드를 써가지고 인터모더 이렇게 씁니다. 이쪽에 인터모더 컨테이너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좀 골치 아프실지도 몰라요. 지금, 나중에 잘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좀 만약에 들어보신다면요. 종합훈련이라고 있죠? 그, 복합이 아니라 종합이라고 나오면 신테릭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또, 신테릭, 군사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군사 쪽에서의 이제 종합 법안 같은 거 할 때, 종합을 쓰면 뭐가 제일 좋죠? 패키지라는 말 추천합니다. 패키지. 그래서 A 패키지. 그, 이런 식의, 패키지를 써요. 그 패키지 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죠. As it entered the runway at the Kunsan air base on 19th, it connected with various measurement equipment, and it uh, came into view for the reporters covering the MQ-9 Reaper, a uncrewed attack aircraft possessed by the U.S. Air Force, which was undergoing inspection prior to a sortie. 자, 공군 군산 기지할 때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산 에어베이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원래는 그건 고유명사식이고 타군에도 에어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베이스는 항공기지라고 하고 미군도 정식으로 그 공군 기지를 할 때 에어포스 베이스 줄여서 AFB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고유명사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주로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활주로는 너무 유명하죠? 지금 저 런웨이라고 있잖아요. 그 항공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는 그 길이죠.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 택시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택시웨이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어, 이 활주로로 연결되는 이륙을 하기 위해서 비행하는 길은 아니고요. 연결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유도로라고 그러죠. 택시웨이. 적어도 이 정도를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prior to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앞에서도 쓸 수 있죠. pre sortie 이렇게 표현하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무인이라고 해서 unmanned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에는 비군사 쪽에서도 uncrewed라는 말을 또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격이 있고 공격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아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sortie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fly a sortie, go on a sortie 이렇게 하시는데 출동이란 말이 있어요. 출동은
현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경찰도 출동을 하기도 하고 군인들도 출동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견지에서 제일 좋은 단어는 respond to the scene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정은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이건 departure라는 묘사를 쓰시면 좋고요. 그리고 항공기 관련해서 이 scramble은 명사도 되고 어, 동사도 되는데 이게 그 긴급 발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진을 켜가지고 이게 날아가기 위해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긴급 발진. 일반 발진은 그냥 런치라는 말을 쓰시게 되고요. 자, 각각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는데 이제 참고로 이 UAV가 이제 그 유명 공격기 그리고 이제 드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무인기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그 이 무인기가 사실 UAV죠. 무인 항공기, 줄여서 무인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엄밀히 따지면 현재적으로 소규모 무인 항공기들, 특히 이제 헬기 같은 날개를 달고 있는 그런 소형 무인기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적어도 무인기라고 하시면 어, 아니, 드론이라고 하면 무인 소형, 그러니까 소형 무인기 이렇게 같이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자, 되셨으면 다음 넘어가 보실까요? The MQ-9,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MQ-9 Reaper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dubbed the Flying Hunter Killer uh, was unveiled to the reporters through a raucous drill, uh, directly targeting Kim Jong-un regime's top leadership. The analysis is that it uh, raised escalated the level of warning against North Korea to the max, uh, as while the country is posing a threat of provocation with nukes and missiles as occasion demands. 자, 수뇌부 하면은 이제 이 지도부 중에서도 우두머리들이죠. 그들을 이제 묶어서 부르는 표현인데 군사 쪽으로 하면은 이게 탑 리더십 말고 탑 브레스라고 해서 BRASS 노세죠. 노세로 이제 주로 군인들의 이제 계급장 같은 걸 맡는다는 거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군사 쪽에는 탑 브레스 이렇게 쓰시는데 여기는 그거는 아니죠. 포괄적인 겁니다. 일반 정권. 자, 그리고 핵하면 그냥 nuclear threat, nuclear provocation 이렇게 사실은 직역은 해야 되는데 그냥 핵 물질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북한은 핵무기가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nuke 핵무기. 자, 이 한 것이라는 거 최대한 올리는 건데 the full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이렇게 가도 되는데 요즘에 to the max 이렇게 간단히 또 표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예시로 한번 뭐 백문이 불여일견. 자, nuke provocations, 평양 nuke provocations 이렇게 나오죠. 핵무기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 보시죠. Uh, overhead, the fighter jets are preparing for a takeoff after returning from a completed live fire training, which was to uh, strike uh, mock targets, which were the enemy's road mobile missile launch pad, or AKA a transporter erector launcher at the Pilsen firing range located in Gangwon province. 자, 이제 해체해서 분석해 보죠. 자, 이 미사일 발사대 그대로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이 AK로 해서
also known as로 해서 TEL을 풀어드렸는데 이 이동식 밀사히 발사대는 이렇게 생긴 거죠. 트럭인데 옮겨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발사를 시킬 수 있는 발사대를 달고 있죠. 저게 수직으로 직립한다 그래서 선다 그래서 erector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transporter, erector, 그다음에 launcher 이렇게 해서 TEL 요게 이동식 발사대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 현재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시면 TEL로 해주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는 두 개 다 해석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격장이라는 말 있죠? 이 장할 때 이게 골프장 할 때도 그렇고요. 그럴 때 뭐 쓰죠? 레인지를 쓰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군사적으로 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적어도 한 세 개 정도. 자, 위에 제가 넣은 이 예미온을 보죠. 지금 한 전투기가 보이는데 이 비행기 전투기가 has maximum range of 2,900km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사거리 를 나타낼 수도 있고 maximum range라는 게 그다음에 어 항속거리,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스피드를 논하면서 속력을 논하면서 이게 어느 만큼 한번 뜨면 내려오지 않고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항속거리를 나타내요. 이게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속거리냐, 그다음에 사거리냐, 그다음에 훈련장이냐, 이거 어떨 때는 꽤나 헷갈리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네, 그러시면은, 그리고 여기 머리 위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아까 overhead라고 했는데, 그걸 상공에라는 말로 한자적으로 이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시면 overhead 써주시면 됩니다. 자, so the F-15K, which is circled uh, over the base once safely landed on the runway first. Then and the U.S. forces F-16K fighter jet soon followed. 자, 선에서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래서 circle 좋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전투기 할 때 있잖아요. 전투기 하면은 이게 전투가 컴뱃이 따라서 어떤 분들, 우리나라 어떤 기사에도 collaborative combat aircraft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전투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기자분들도. 그런데 이 실제로 리서치 조금만 해보시면 이 컴뱃 에어크래프트라는 게 실제로 이제 이 군용기가 컴뱃과 난 컴뱃으로 크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투용과 그렇지 않은 것. 전투용 중에는 뭐 전투기도 있고 폭격기도 있고 전폭기도 있고 공격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는 전투 임무기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파이터젯 전투기하고 절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실사격 했었죠? live fire. 어, 실제로 이 살아있는 화약, 불을 뿜는 그런 다는 의미에서 실탄하고 실사격은 라이브를 씁니다. live ammunition. 그런데 이 기동 자체는 이 탄약들, 불을 뿜는, 뿜어져 나가는 불처럼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이 아니잖아요. 좀 쉽게 이해를 해보시자면. 그래서 이 실기동을 똑같은 말이지만 실기동은 라이브를 안 씁니다. 라이브 머누버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제가 자료로 참고로 넣어주신 거 보면은 이 비행기가 기동을 할 때 maneuver in real life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이 real life maneuver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다음 문장 보시죠. Those are the fighter jets of the two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Korean flying training. 자, 여기 말이 굉장히 길잖아요. 한미부터 종합훈련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KFT라고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걸 고유명사를 우리나라에 정해 놓은 겁니다. 저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본 거거든요. flying training이라고. 근데 이거는 어 이 직관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렇게 명칭을 정하신 군 쪽에는 이 종합 따로 편대 군 따로 연합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어 일단 그리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식으로 이 군사 훈련을 고유명사를 붙이면 이게 훈련이든 연습이든 다 exercise로 붙이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고, 자 연합은 combined죠. CFC 하는 것처럼. 자 이 연합 그렇고, 이제 종합은 아까 얘기 드렸죠. synthetic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자 편대는 일단 분리를 해 보죠. 자 여기서 편대로 자르면 공군이잖아요. 공군의 부대 단위를 보면 편대는 플라이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두 가지인데, 정식 부대 단위로서 편대가 편대이면 플라이트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그냥 전장에서 구성되는 그런 편대 비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은 또 포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 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직역대로 하면 하여튼간에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force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flying training 이렇게 했다 그랬고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셔서 공군 쪽에서 이런 식으로 공격 편대군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격은 스트라이크로 하고요. 편대군은 패키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골치 아프신가요? 좀 정리를 잘 하시고 각인시켜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편대군 스트라이크 패키지. 그래서 여기는 이 패키지라고 이제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고유명사는 KF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보셨고, 관련된 해당 작주 추가로 마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공개 아까 다 해 봤죠? 자, 항공기의 종류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저희 수업 자료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자, 그다음 융복합 됐고요. 복합 됐고, 임무는 둘 중에 하나. 어 평상시 늘 하는 거면 duty, 그다음에 폭파 등 특수한 거면 mission. 자 태스크는 아주 그중에서 세분화된 과업. 자 에어웨이는 뭐죠? 사람 목에 있는 기도 아니면 공중에 있는 전기 항로입니다. 자 택시웨이 아까 했고요. 장구라고 있어요. 반드시 구분하는데, 이 장구는 개인이 착용하고 다니는 그런 장비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gear, pack, kit 이렇게 합니다. 자, 출동 요거 됐고요. 군수내부 됐고요. 발사기 세분해 보죠. launcher, 그다음에 projectile, 발사장, launch site. 자, 실전. 요건 또 real을 써요. real combat. 자, 그다음 combat aircraft 말씀드렸고요. 네, 된 것 같죠? 자, 오늘 하신 내용 잘 음미해 보시고, 혹시 궁금하시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